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자, 우리 88페이지, 기적의 사종 경기까지 했다, 그죠? 맞죠? 기적의 사종 경기가 뭐였어요? 책 읽고, 성공 일지 쓰고, 그죠? 세미나 참석하고, 모범 찾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플러스라기보다는 이것을,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기적의 사종 경기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일단. 그래서 8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바꾸려면 이미 말한 5단계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무엇이든 그 변화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게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내가 마음먹었고, 했고, 그게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면 누구라도, 그죠? 버틴다 해야 되나?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마음 먹었고 실제 행동도 했어. 그런데 생각보다 아무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의심을 할 이게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분명히 그죠? 선택했고, 그죠? 결정했고, 그래서 행동까지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받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잘못 행동한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라는 게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정말 명확해야 된다. 인지부터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한동안 아무 발전이 없기도 하다. 그런데 반드시 뭐도 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내가 아까 말한 거 책도 읽고 성공일지도 쓰고 세미나도 꾸준히 참석하면서 모범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것을 계속 진행했을 때 어느 순간 대나무가 쭉쭉쭉 그죠? 성장 쭉 올라가듯이 우리도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기 약속 같은 거 있죠? 어, 뭐 제일 쉽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내 의심이 들 때는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 모범을 찾기 이런 사람들에게 가고 내가 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상담이나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 처음부터 여러분이 설정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자식이나 뭐 남편이나 뭐 이런 가장 가까운 가족 있죠? 사람들에게 엄마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줘. 그런 거 있죠?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줘. 당신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줘.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약을 다 이렇게 좀 뿌려 놓는 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리스크 없이는 기적도 없다. 겁이 없어서 항소와 싸운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니까. 그죠? 그리고, 겁이 나서 항소와 싸우지 않는다면, 이 인지는 됐어.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죠. 하지만 겁이 나. 인지는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항소와 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단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일이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 그러면 그 일은 당신에게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당신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말로 변화에 적합한 행동이라면 누구라도 그 행동 앞에 뭐가 생긴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이꼴 뭐다? 내가 잘 선택했네. 내가 잘하고 있네. 와,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자, 91페이지. 모든 계획에는 리스크와 그 대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가도 치러야 된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 리스크와 대가가 싫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편안함을 쫓아. 그러면 장기적인 위험과 대가가 이루어지겠죠. 생기겠죠. 내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 그럼 가을에 거둘 게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는 리스크와 대가는 그것도 없길 바라면 안 되죠. 있어. 있지만 가을에 수확할 게 없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봄에 씨앗을 뿌리는 리스크는 굉장히 작은 리스크라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너무 작은 리스크다. 그러니까 이 봄의 리스크, 그죠? 내가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어색한 장소에 가고 뭐 이런 모든 그 리스크를 기분 좋은 리스크, 기분 좋은 대가로 해라는 거죠. 자, 무언가 바꾸기를 바란다면 먼저 뭘 바꿔야 됩니까? 먼저가 아니고 오직이 오직 자신밖에 없어요. 그죠? 나 자신밖에 바꿀 게 없어요. 모든 변화는 위험을 뜻하고 변화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은 안전지대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도 안전지대 밖에서, 그죠? 모든 변화도 안전지대 밖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전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안전지대를 떠나라. 그래서 안전지대를 떠나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 문제 발생. 삐용삐용 문제가 발생한다. 삐뽀삐뽀 삐뽀삐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더 큰 문제를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저 그럼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은 굉장히 많은 행운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 행운을 당신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운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이 같은 것을 우리는 행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행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프로골퍼 버나드 레인지가 친 공이 이 나무에 가지에 탁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나무 가지에, 나무 저 위에 나무에 탁 이렇게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올라갔다. 나무에 올라가서 공을 쳤다는 거예요. 공을 쳤는데 그 공이 그린에 제대로 떨어졌고 그 사람은 거기서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했다? 굉장히 오늘 운이 좋은 날이다. 누가 거기서 쳐서 그린에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당신 오늘 굉장히 럭키한 날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레인지 씨 그 정작 그 프로골퍼는 뭐라고 얘기했냐? 밑줄 쳐볼까요? 예, 맞아요. 저는 이미 오늘 운이 좋을 줄 알고 있었어요. 운이 좋을 줄 알고 있었다.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운이 좋아지거든요. 운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경기에 자기는 운을 설계한 사람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대단한 말 아니에요? 나는 오늘 운이 좋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나 오늘 굉장히 운이 좋을 거야. 그런데 그게 막연하게 하늘에서 금덩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나 운 좋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발, 행동에서부터 올라오는 운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나 오늘 굉장히 운이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어, 그 자신감은 어떨까?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운이 좋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참, 저는 오늘 운이 굉장히 좋을 줄 알고 있었다. 저는 오늘 운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 나는 운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많은 행동들을, 그지? 설계들을, 준비들을 다 차근차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운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장소에 가든 오늘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어, 말하는 그 뒷받침이 되는 그죠?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행운은 기회로 찾아온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형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번, 기회로 오는데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해. 눈치채지 못해. 이게 최악이죠. 어, 알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덜 억울해요. 그죠? 근데, 뭣이 지나갔어? 이런 거. 언제? 이런 거 이제, 우리 뭐, 무슨 얘기할 때도, 뭐? 전혀, 자기들끼리 막 얘기할 때 난 전혀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뭐가 그랬을까요? 제가 최근에 그, 골든이라고 한 노래 압니까? 그 무슨 아이돌 영화가 있거든요. 이 제목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얘기를 지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뭐 무슨 상을 받을 수 에이미상 무슨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상태까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뭐 대단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면서 그걸 막 찾아본 거예요. 제가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혼문에 그 혼문 그 골든이라고 노래를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어 노래면 눈치 못 채도 돼 사실은 그쵸? 그런데 정말로 기회면 비회면. 이게 우리가 섬뜩해야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전혀 거기에 그게 없어. 동료가 뭐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단한 기회였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먹고 사는 문제에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적나라하게 내가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은 바쁘면 바쁠수록 그죠?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제까지 내가 바쁘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게 살 수 없으니 반드시 여분의 시간을 두셔서 우리 앞에 기적의 제2경기 그죠? 성공일지를 쓰는 거 진짜 중요하대. 요렇게 나는 이게 들리지 않아. 기회가 보이지 않아. 나한테 정말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공 일지를 쓰시는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근데 2번. 보이고 느껴져. 기회는 알아차려. 그런데 결정을 못해. 이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게 뭔지 뭘까? 왜 결정을 못할까요? 아는데 보이는데 느껴지는데 하면 되는지 아는데 왜 결정을 못할까요?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적다고 해야 되나? 그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좀 적으면 이래 결정장애자들 여러분 계십니까? 결정장애자들 결정장애자들이 왜 결정을 못하냐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결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책임지려고 덤벼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미룬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오직 소수만이 무엇을 기회를 포착한다. 그리고 뒤에 극소수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기회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탁 포착한다를 넘어서서 뭐 한다요?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자, 행운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기회를 알아차린다. 빨리 결정하고 곧장 실행한다. 우리가 자기 개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자금 확보는 뭘까요? 꾸준히 성실히 무언가를 축적해 놓은 상태를 말하겠죠. 우리가 어떤 정말로 자본주의에서 어떤 경제와 관련된 기회의 행운을 포착하는 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뭘까요?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번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옆에 현금 흐름이 있는가? 이거 현금 흐름. 자본주의에서 여러분이 뭔가 뭐 투자를 하거나 뭘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의 금액만큼 그죠? 곱하기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레버리지를 가능하게 하는 단어는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94페이지 밑에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기적이나 행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 내 머릿속으로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에 일어났어. 그럼 우리는 기적이다. 행운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별표 10,000개 치셔야 될 거예요. 별표 125개 쳐야 되는 거. 기적은 만들어지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적? 기적은 내가 만드는 거야. 어, 기적은 내가 만드는 거야. 이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어, 기적은 내가 만드는 거야. 자신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기적을 초월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자신이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 결국 그것은 실제 운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버리고 많은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운이 없다는 것은 가장 좋은 변명인 동시에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5페이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당신에게 해보겠다. 이제 여러분에게 합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맡을 의향이 있는가? 내가 한 것이든 하지 않은 것이든 나에게 어떤 거든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맡을 의향이 있는가? 기적이나 행운에 대한 책임까지, 도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기적이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다. 정말 기적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예요. 책임을 거부하면, 여러분 책임을 거부하면 당신은 언제나 운이 없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별표 쳐야 되겠죠. 내가 책임을 거부하면 어떻게,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운이 없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나는,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그런 거 걸린 적 한 번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저도 그렇거든요. 뭐 행운권 이런 거 걸린 적 진짜 가위바위보 걸린 적 한 번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책임을 거부하면 언제나 운이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당신이. 그렇죠? 기적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여러분은 느낌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기적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에 느낌표예요, 물음표예요. 어, 느낌표여야 되겠죠? 기적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 고로 나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쉽대요. 맞아요. 굉장히 쉬워요.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된다. 부자가 되는 원칙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적용할 수 있으려면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원칙을 장악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원칙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하고 내가 그 원칙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든 거. 그래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잘 안 돼요? 적용해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적용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적용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다.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꾸준히 계속하면 된다. 자, 쓰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음,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가 실제로 또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념이 생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그러니까 부자들의 원칙을 내가 이해하고 그 원칙에 뭐 100%든 몇 프로든 나의 원칙, 그들의 원칙을 나의 원칙으로 만드는 과정에 뭐가 발생해야 된다? 신념.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믿음. 자, 신념 앞 단계가 뭐예요? 아주 강력한 믿음. 그러니까 팥으로 콩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스스로 콩을 만들었다 해도 나는 당신 말이라면 오케이. 쭉 강력하게 믿어버리는 거. 곧 그거는 신념이 돼버리거든요. 어, 쭉 강력하게 믿는 상태. 그냥 내가 어떤 부자들의 원칙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 오, 진짜 나 그렇게 저렇게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나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수준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죠. 어. 그러면 곧 신념이 되고 신념이 당신 안에 딱 쓰면 생기면 뭐가 된다고요? 될 때까지가 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가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돼요. 그게 힘들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이 강력한 믿음이 그죠? 그냥 어떤 이야기를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부의 원칙이지 나의 부의 원칙까지는 아닌 것 같, 그런가? 이런가? 뭐 이렇게 되면 강력한 믿음이 없죠.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계속 의심해. 그런가? 이런가? 뭐 그런가? 이런가? 계속.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그게 어떤 거든요.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린 될 때까지 하지 못할까? 내가 그 사람이 후원이 될 때까지 왜 못할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이런가? 아닌가? 아닌가? 이 아닌가? 아닌가? 아닌데 내가 힘 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 음, 이 신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운 확신 없이는 자신의 타성을 바꿀 수 없다. 내가 기존에 부자들의 원칙은 A인데 나는 읽어보니까 B라. 난 그렇게 안 했어. 그들이 세운 원칙대로 나는 안 했어. 나는 B야 보니까. 전 그렇게 참 많더라고요. 아, 자꾸 이해할수록 내가 B를 했다는 걸 아는 거죠. 자, B야? 그러면 내가 A에서 B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의 타성을 이미 그렇게 A 스타일이 돼버린 것을 B로 바꾸려면 어느 정도의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다 장난 아닌 거죠. 새로운 신념으로 무장하면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강력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 우리가 믿고 싶어, 그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도 또 문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계속 노출하라. 계속 노출하라. 그래서 내가 나에게 강력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확고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비슷한 유의 사람을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자주 만나거나 그런 책을 계속 나에게 노출시키는 거. 그죠? 계속 나에게 노출시키는 거. 음, 저는 지금 경제책밖에 안 읽어요. 계속 나에게 노출시키는 거죠. 반복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반복되는 말을 원칙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업데이트하고 있다야 되나? 계속 이게 자꾸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98페이지.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 이게 좀 저는 이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자, 뭐 독일 이야기이긴 하지만 1000명 가운데 2명. 자, 독일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연소득 분포를 한번 봤다니까 87%가 3천만 원 이하라. 87%.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 87%. 근데 0.05% 보세요. 6억 이상. 0.05%. 제가, 어, 물론 이게 이제 최하가 6억이겠지만, 여기 10억, 100억, 1000억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0.05% 안에.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3천만 원, 3천에서 6천, 6천에서 1억 2천, 1억 2천에서 3억, 6억, 6억 이상. 이걸 딱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6억 이상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앞에 3천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3천이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이 87%, 3천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어떻게 이 숫자가 내 인생에 존재할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숫자는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 아예.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는요, 뭐부터 눈에 들어왔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이게 내가 실제 그렇다 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무엇이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는 숫자였을까? 익숙한 숫자였을까를 보면 이 3천이거든요. 3천? 근데 지금 저에게 익숙한 숫자는요. 이게 6억 이상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냐? 왜 이 3천만 원 카테고리에 87%의 사람들이 있을까? 어. 그 숫자가 자연스럽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숫자를 여러분은 어떤 숫자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지 그죠? 1억 이상 1억 1억이라고 하는 숫자를요 우습게 봐야 돼요. 대단하다 이거 말고 우습게 껌깍같이 느껴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껌깍같이. 그죠? 내가 경제에 계속 노출이 되면 껌깍같이 느껴져요. 근데 내가 그걸 굉장히 잘 못하는 영역, 두려운 영역, 나는 잘 이해 못하는 영역으로 두면 계속 그 숫자가 나에게 버거운 숫자로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아주 쉬운 숫자, 아무것도 아닌 숫자로 만드셔야 된다. 자,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것도 좀 뼈 때리는데. 자, 보세요. 줄 치세요, 이거. 이거 뼈 때리는 거야. 왜 이렇게 세상에는 부자가 많이 없을까? 부자가 소수일까?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많을까? 그게 쉬워서. 그게 쉬워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가난한 채로 사는 것이 쉬워서라는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힘들어 가난해. 근데 나보고 그게 쉬워서 네가 그거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나 아닌데? 나 나름 힘든데? 나 나름 일하고 노력하고 고통스럽게 막 그런데 나보고 그게 쉬운 거 선택. 기분 나쁜데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왜 이게 이 말이잖아. 왜 그렇게 많을까? 왜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모든 인간은 날씬한 사람이 많아요?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이해돼요? 그쵸?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 뭐,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그게 쉬워서. 공부 안 하는 게 더 쉬워서. 뚱뚱해지는 게 더 쉬워서. 더 쉬워서. 더 쉬워서. 응. 이 별표 만개 칩시다. 어. 쉬운 거 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머릿속으로 어, 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제일 어려운 걸 늘 선택하는 습관. 나 그거 뭔지 몰라.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거 진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 그거 잘 몰라. 제일 비싼 거 사. 나 진짜 그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몰라. 제일 비싼 거 사. 근데 뭐 몰라. 제일 싼 거 사.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제일 비싼 거 사. 전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제일 어려운 거 해. 제일 어려운 거 해. 제일 힘든 거 해. 그 진리의 진리. 그냥 저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1번 뭐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가 뭔지 모른다. 부가 뭔지 모른다. 그럼 부가 뭐냐?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면, 세상은 내가 보내달라고 하는 걸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페이지. 몇 년에 몇 년에 나는 밑줄의 원의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없는 거는, 아니,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이렇게 통장이 쌓일 거야. 이거는 이제 돈이 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년에 나는 얼마의 돈을 아주 구체적으로 몇 년도 시간과 금액을 그죠?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 목표, 그 생각이 있는가? 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1번,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고, 2번, 숫자를 종이에 적어야 되고, 3번, 그림으로 바꿔야 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숫자 금액 나는 3억
뭐 5억, 10억. 그게 그림으로 표현돼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다이아몬드 수석 더블 뭐 트리플 FC에 뭐 이렇게 아니고 이미지로. 그리고 그죠? 그 이미지가 돈으로 핀으로. 그죠? 돈으로 핀으로를 이미지로. 저는 이미지가 가장 강력하다.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탁 떠올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림으로 가지고 있으면 생하면 더 좋겠죠. 생한 그림이면 잠재의식이 반응을 하고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잠재의식과 여러분 더 별표 만개 동맹. 음,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첫 번째, 당신의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어라. 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